네, 안녕하십니까. 제30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기획을 맡은 김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함께 사회를 맡은 배우 성경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미녀 배우 성경선님과 함께 아유, 감사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녀이십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이제 온라인 개막식에 이어서 오늘은 신춘문예 이번 8개 작품을 하나하나 좀 파헤치고 우리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신춘문예 단막극전 작품 파헤치기.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작품 다이브의 제작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예, 저기 성경선 배우님 한번 오늘 출연진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출연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옆에 신윤주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양종윤 연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종윤입니다. 네네네. 윤서연 드라마트루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기 신춘문예 주인공이신 신윤주 작가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되게 아까 떨려하셨어요. 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과감하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네. 그래도 또 주인공이니까 저희 이게 30주년이고 대대적으로 좀 이런저런 부대 행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당선이 되시니까 조금 더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당선 소감? 네. 일단 제 희곡 작품이 이제 희곡 읽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연화가 돼서 기쁘고요. 이제 저 혼자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출님하고 드라마 트루그님하고 이제 여러 배우 스태프분들의 방향이 모여서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뭔가 또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이제 끝까지 공연 올리기까지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준비를 열심히 그러니까. 외워서. 본인의 소감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갈등이 많았을 텐데 네. 없는 것처럼. 아주 정제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파헤치기인데 막 파헤치지 파헤쳐 않나?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이제 네. 다이브인데. 예. 네. 이제 제가 짧게 작품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이브는 간결하고 함축적 대사만으로 이미지를 구체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 거의 극찬에 가까운 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수영장이 나오는데 이 수영장이 과연 어떻게 말로만 표현했다 지금 이 뜻이 아닌가요? 말로 이미지화 시켰다. 수영장은?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작품을 안 봤으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좀 어느 분이 이건 대답해 이 주실까요? 작품에 대한 소개는 그래도 일단 드라마 트루그께서 그럴까요?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대 소년 2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는 굉장히 외로운 아이고 한 아이는 세상에 의심이 많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서로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서로의 어떤 결핍이나 이렇게 외로움들을 서로 이제 보듬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성장 드라마.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성장을 이제 수영장에서. 네. 수영장. 그렇죠. 수영장에서. 보시면 아주 놀라실 겁니다. 네. 어떤 거? 놀랄만한 점에 대해서는 연출님께서 어떻게 지금 수영장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갔는데 작품에서 수영장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대극장 무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단막극으로 더구나 앞뒤 작품을 체인지해가면서 그렇죠. 전환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단막극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건데 스케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고민이 많으셨을 예, 거예요. 수영장을 어떻게 수영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 세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세트를요? 네. 무슨 세트? 세트를 어떻게 가져요? 이거 이제 수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킥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르코 소극장이 이제 좁지 않은 무대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것들을 배치해서 누가 봐도 수영장처럼 보이게. 이걸 어떻게 배치하면 수영장처럼 보인다. 이건 보통 수영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여기가 수영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저는 아, 네. 뛰어들고 싶네요. 막. 얼마나 이거? 아, 이거 하나 6,600원 주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네요. 네. 이 팀은 순간 집어 던져버렸어. 아, 이러면 연극판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저희는 이제 수영장과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선수로 나옵니다. 좀 수중 발레에 가까운 이제 장르인데 이제 그거를 물 속에서 이제 구현해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수영장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장면과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장면이 이 경계가 금방 허물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극이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집중도를 잃지 않고 관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극단이 가장 장기로 갖고 있는 마임 마임. 마임을 활용하기로 했고 근데 그 마임 장르 중에서도 이제 배우가 사물로 변하는 이 밴드 마임이란 걸 이제 아, 마임 중에 밴드 마임이라는 네, 게 네. 배우가 이제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 속으로 배우가 들어가면 배우 5명이 움직인 배우 5명이 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아, 주인공 2명이 있고 배우 5명이 또 네. 캐스팅이 돼서 그 사람들은 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흐느적거리면서 기대되네요. 이제 물처럼 변했다가 주인공 2명이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이제 이런 뭐 킥판은 아니지만 이제 수영장 물 밖에 있는 의자나 어떤 표지판 그리고 뭐 수영장 안내장 지도 이렇게 사물로 싹 변합니다. 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게 자꾸 생각나죠. 이렇게 쫄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맞나요? 네,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센 작품이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그 말에 참 공감하는 게 이렇게 연습을 보고 있으면 남자 배우 2명이 굉장히 타이트한 수영복을 입고 몸매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네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벗기도 네. 해요? 그럼 계속 타이트한 옷을 입고 예, 있어요? 수영복을 이제 계속 입으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왕 입는 거 벗는 김에 시원하게 벗자. 그게 예술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돼요. 네. 아, 근데 양종현 술 제가 작품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표현주의적인 작품 그런 것도 추구하니까 컬러가 잘 맞겠네요. 네, 그러면. 스타일이 좀 잘 맞을 것 같고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속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 그리고 물 밖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거를 빠른 템포의 전환을 통해서 그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런 게 좀 포인트다라고 네, 집어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뭐 한 5톤쯤 집어넣고 몇십 톤인가요? 뭐 물을 집어넣고 올림픽 수영장 정도의 그쵸, 규모로 가벼운. 생각했죠. 예, 아르코 소극장에서. 저 물을 어떻게 뺄까? 저는 제 처음에 대본 읽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만들까? 그랬어요. 타일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저도 대본 처음 읽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중에 하나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겠구나. 여기는 비교적 경쟁력이 제작비 약하겠구나.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수영장 구현하기가 만드는데?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참가하시는 8팀의 연출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어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인즉슨 어. 경쟁률이 제일 낮은 작품에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완전히 반대인 게 저는 이제 드라마투르그 네네.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작품을 드라마투르그 작업에 참가할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다이브가 꽂혔구나. 다이브를 선택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렇게 이유 중에 하나였지. 왜냐면 끝났어요, 이제. 구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표현하시는 그렇죠. 분이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작품의 드라마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이 작품 전체가 굉장히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승전결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밋밋한 거고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잔한 그런 맞아요. 작품이어서 사실 저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다이브지 당연히 다이브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연출님하고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출님 스타일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몸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죠. 이 작품의 색깔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맞아 들어갈까?
그런데 연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작가님과 제가 이래서 깨달은- 양종윤 하는구나. 그렇죠. 이래서 양종윤 네. 양종윤. 잘 몰라 근데 연극에서. 이래서 양종윤 네, 깨닫게 이런 게- 우리끼리. 이런 게 바로 연극의 묘미죠. 사실은 네, 네. 글이 무대화되고 현실화되는 건데. 근데 음. 전 또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음. 이게 구현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또 그거를 구현이 되리라고 상상을 하고 그 글을 썼는데 그 수영장을 어떻게 구현한다라는 상상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인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써버린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써버릴 때 한 표. 저도 생각 안 해. 저도 전에 신춘문예 극을 보기는 했어서 이제 그런 규모 같은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물을 들여오리라 막 물을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저는 물보다는 물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조명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조명. 했거든요. 물이라는 거를 뭔가 물이 이제 느낌이 다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뭐 빛을 받았을 때나 안 받았을 때나 뭐 드넓은 물, 드넓지 않은 물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명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명 위주로 이제 제가 지문에는 적었는데 이제 막 움직임도 추가되고 하면서 뭔가 더 수영장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느낌을 되게 강조를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아까 얘기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저 좀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 물어봤어요. 진짜로 저 이 작품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연출 맡았다 그래서 그 말은 저기 뭐 자기가 택했다고 하지만 사실 또 거기서 지원을 하잖아요. 연출가협회에서 내 작품 지원하고 거기서 선별이 되는 거잖아요. 연출가도 뽑게 되고 아까 드라마트루그님 네. 말씀도 공이모 내에서 또 네. 이제 지원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또 저희는 이제 되는 거잖아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네네네. 3순위까지도 받아서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가님이 등단하신 것만큼이나 또 나머지 분들도 좀 정말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본 읽었을 때 뭐 저한테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 수영이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좀 느낌이 되게 센 거죠, 진짜. 저는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그런 막 그 잔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고독, 외로움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거의 이미지 보내온 건 그 에쿠스의 그 말들 있잖아요. 에쿠스는 그 남성미 넘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아마 구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그런 말을 생각도 하면 할수록 점점 궁금해지죠. 궁금해지죠. 네, 너무 궁금해지네요. 근데 좀 과한 것들은 이제 또 드라마트루그 선생님이랑 이제 작가님이랑 계속 이제 쳐내주고 계셔서 많이 쳐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미난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번째 작품, 네 번째 이야기를 네. 무대화 얘기를 했고, 네. 신춘문예나 단막극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이 공연 이 신춘문예 단막극전은 제가 이제 과거에도 활동하면서 이제 공연을 자주 봤었는데 이제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참가팀들이 10분이나 15분 그 인터미션 동안 이제 무대 체인지를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공연들이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거의 좀 콜라보 형식의 이제 공연이 진행된다는 게 이 페스티벌만의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축제가 이제 또 신진 극작가로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을 또 올린다는 거,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을 이 행사 자체에 또 매력을 많이 네네. 느끼고 있었군요. 네. 드라마트루그 선생님께서는 저희는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춘문예 이제 처음 등단하시는 작가님들 그리고 연출님들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해서 작품을 이제 같이 올리려는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이제 못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을 하면서 이게 혹시나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연을 올려보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걸로 이제 주최 측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주최 측의 의지에 따라서 믿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제 등단하시는 작가님의 작품을 올린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이 작품 아무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작품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 느낌은 작가님이야말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의미가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유에서 유를 또 덧붙이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또 더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뭐 희곡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누워 있는 예술인데 그걸 살아 숨쉬게 만드는 분들이니까 이 작품 통해서. 멋진데요. 네. 괜찮았어요. 네, 굉장히 문장이 멋있었습니다. 자, 연습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좀 낯설 것 같아요. 네. 생소하거나 좀 신기하거나. 저는 이제 연습 이렇게 팀 작업이 처음이어서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 출연 배우분들이 다 남자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습 때 제가 연습을 보러 갈 때마다 좀 어색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 혼자 했었는데 이제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되게 자유롭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오시자마자 몸을 이제 푸시기 시작하세요. 각자 방법으로. 근데 그것도 뭔가 이렇게 그게 한 형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어요. 네. 자주 가세요? 그래서 연습실에? 남자분들? 저 한 일주일에 5일 연습 중에 한 2, 3일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작가가 또 연습을 좀 자주 오면은 사실 연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또 연출 입장으로서는 어때요? 솔직하게 연출님. 저는 이제 이 신춘문예만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페스티벌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작가전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이제 연습을 많이 오고 그만큼 연습에 참여를 많이 하면은 오히려 이 신춘문예 단막극전이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좀 많이 좀 열어두고 이제 작업에 임하고 있고 배우들한테도 작가님 말은 법이다라고 내 얘기보다도 작가님 말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양정윤 연출력으로 안 되는 걸 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면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저는 이제 작가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 혹시 희곡을 더 쓰신 게 있는지 이번이 처음이신 건지. 네. 이전에도 희곡을 쓰기는 했었고요. 이제 근데 제가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좀 이번이 완성한 지 한 3번째? 제가 좀 제대로 완성도 있게 썼다고 생각한 3번째 희곡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이렇게 당선이 된 것들이 좀 놀라웠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한데 네, 앞으로 뭐 봄작가 겨울무대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작가들이 설 수 있는 네,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열심히 써볼 예정입니다. 그 전업 희곡 작가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희곡을 써볼 예정. 희곡을? 네. 아,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 3작품 정도만 이렇게 당선이 되셨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천재적인 글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 연출님 만나시고 이런. 되게 좋네요 사이가 계속. 자, 좋겠어요? 저희 연극계에 보면 이렇게 등단을 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중견 작가로 유명하게 연출로도 넘어가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연극인들이 많으시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우리 저 드라마트로그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작품이 가는 시사점, 근데 사실 희곡 작가라는 것은 사회를 좀 통찰한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또 이제 모두의 공감대를 만드는 건데 이 작품에 갖는 뭐 메시지라든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두 10대 소년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신만의 상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작품 보러 오시면 확인하게 되실 텐데
그 친구들은 멸종 동물이거든요. 멸종 동물들인데 멸종 동물들과 사실은 10대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같은 의미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종 동물들이 이렇게 멸종해 가고 가는 것처럼 10대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멸종 동물들처럼 점점 사라져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사적인 부분들을 좀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게 탁 오는데요. 청소년들도 짚는 작품이었군요. 네. 몰랐네요. 저 수영장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 다이브 작품 기대하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만나요.